네, 오늘은 저희가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비트라는 거는 미리 보여드리자면은 되게 좀 알록달록하게 생긴 보드인데, 이게 요새 코딩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핫해서 저희가 실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성민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나요? 저희가 오늘부터 어떤 걸 하기로 했죠?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 마이크로비트,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코딩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비트 교재와 같이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너무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거 마이크로비트를 알긴 아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다 모르신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로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저희 바로 그러면 마이크로비트가 뭔지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일단 어떤 보드인지를 아셔야지 이제 공부를 하든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작아요. 거의 손바닥 신용카드 절반 크기죠. 너무 네. 작지 않나요? 이거 핸드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만합니다. 네. 진짜 얼마나 작냐면 근데 이 안에 센서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그 센서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이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 뒷장. 주민등록증 절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보통 신용카드 절반 크기고요. 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저희 요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완판을 했어요. 3세까지. 네. 엄청난 대단한 대단한 기록이죠. 판이거든요. 네. 이거 또 저희가 쓰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책과 키트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저희 이 책하고 이 교재 전용 키트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해가셨는데 정작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쵸? 맞습니다. 저희 카페 쪽에도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선생님들이 멘붕이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1장부터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토비 씨, 마이크로비트는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니 컴퓨터 같은 겁니다. 이제 뭐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 방송하듯이 뭐 이런 뭐 컴퓨터 화면이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컴퓨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우스 안에도 이제 작은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요. 이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튼이 2개가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마우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비트도 똑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저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제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버튼뿐만 아니라 뭐 LED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에 온도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 뭐 나침반을 만들 수 있는 동서남북을 잴 수 있는 그런 컴파스 센서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고 해서 뭐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부터 코딩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마우스를 만들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부품만 딱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버튼 2개가 있는데, 버튼 2개로 뭐 마우스 같은 거를 실제로 마이크로비트 같은 칩으로 만들고요. 이런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만든 거죠. 뭐 실제로 작품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MCU가 그래요, 맞아. 여기 MCU가 훨씬 빠르죠. 몇 배 정도 빨랐죠, 이게? 훨씬 빠르긴 빠르고, 네. 대신에 이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맞는 게, 이제 아트메가 칩보다는 이게 암칩이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아트메가 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5V, 3.3V에서 12V까지 폭넓게 센서를 쓸 수 있는데, 이 암칩 같은 경우에는 최대 5V 정도까지밖에 쓸 수 없어서
그래도 많이 쓸 수 있지만 폭넓게라고는 뭐 말 못하죠. 이제 확장성의 문제가 그런 점에도 있죠. 이제 마이크로비트 안에 내장이 돼 있다 했잖아요, 센서들이.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교재 중 일부를 좀 발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이렇게 마이크로비트가 있는데 이 버튼 일단 먼저 맨 윗줄에 LED 매트릭스 뭐 길 가다가 보시면은 뭐 네온 사인이라든지 전광판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뭐 그런 기능이랑 똑같이 이 25개 LED 매트릭스에서 뭐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뭐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마다 뭐 예를 들어서 A 버튼을 누르면은 이 LED를 다 켜고 B 버튼을 누르면은 이 LED를 다 끄는 뭐 사실 이런 식의 간단한 코딩을 할 수가 있죠. 두 개 동시에 누르는 것도 되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되게 굉장히 금색깔로 된 작은 그런 이거 엣지 약간 부분? 엣지 부분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뭐 악어 클립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이 키트 안에 그 확장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확장 보드인데 여기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를 꽂아서 이렇게 합체를 해줘서 여기 여러 가지 핀들을 사용할 꽂아서. 수가 있죠. 보통 저희가 뭐 이런 거를 뭐 아두이노스럽게 뭐 많이 활용을 하듯이 뭐 확장보드도 똑같이 이렇게 마이크로비트 활용 가능한데요. 이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는 20개가 있습니다. 1개부터 이제 1번 핀부터 20번 핀까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전원 포트. 전원 입력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오핀이라는 뭐 안드로이드 충전기. 네, 요즘 충전기로 많이 쓰이는 그런 충전 단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키트에 독자적으로 넣은 이제 배터리 팩들이 있습니다. 뭐 트리플 A 건전지 보통 리모컨에서 많이 쓰이죠. 네, 리모컨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네, 리모컨 뒷면에서 빼시면 안 되고요. 네, 새로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살짝 노란 단자가 있는데 마우스로 이게 이 부분이 배터리 커넥터로 전원을 연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PWM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PWM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데 뭐 1번부터 20번 핀까지는 다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 1번부터 아마 6번 핀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확장보드 보시면은 써 있을 네, 거고. 네, 보시면은 여기 글씨로는 안 보이는데 자그마한 물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랑 똑같이. 네, 확장보드를 이용해서 PWM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속도계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다. 네. 가속도계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제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뭐 가속도계의 경우에 그냥 기울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세로로 있다가 이렇게 가로로 되면은 화면이 가로로 전환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기울기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마이크로비트가 내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 보통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동서 남북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향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기능이 다양하네요. 아직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인가? 네. 대도 저희가 얼굴이 좀 커요. 그 어깨보다도 넓은 것 같은데. 싸구려를 사셨는데 운명하셨다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 어떤 걸 사셨다는 거지? 네. 맞아요. 성능은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성능은 좋고. 예, 아두이노는 무조건 메가로 가야 되죠.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 빠르기도 빠르고. 네. 마이크로비트가 사실 빠르기도 빠른데 일단 아두이노가 아무래도 좀 더 보편적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비트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두이노를 좀 많이 쓰이죠. 자,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리눅스 기반. 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와 호환이 된다. 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이런 것들로도 가능한 똑똑한 보드. 네, 그렇죠. 보통 근데 마이크로비트 뭐 사실 저는 아두이노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이게 왜냐면 얘네들이 다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연동해서 쓰는 게 더 활용적이라고 봅니다. 같이. 예. 이제 뭐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작고 얘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서 뭐 라즈베리파이에 뭐 자신의 그런 온도 값을 보내준다든지 사실 이런 중계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되게 활용도는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처음에 멘붕이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네. 도대체 어디서 코딩을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실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프로젝트 한 개 그냥 간단하게 블럭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거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이크로비트 블록 편집기, 메이크 네.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였죠? 네. 그리고 이거였습니다. 네. 짜잔! 네, 뭔가 방금 지나가긴 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메이크 코드라고 해서 뭐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마이크로비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새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이크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그런 웹 소프트웨어 작성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된 새 프로젝트라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 새 프로젝트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록 코딩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한글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특별한 게 이제 뭐 사실 스크래치 같은 경우랑 다르게 이게 기본적으로 한글이 지원이 되고 또 스크래치랑 똑같은 블록 코딩이다 보니까 얘가 좀 더 이제 직관적이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기도 했고 또 얘도 뭐 저희 쪽에 뭐 매달 이렇게 뭐 패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오진 않지만 이게 매주 패치를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맨날 바뀌어요. 네, 들어갈 때마다. 네, 들어갈 때마다 맨날 바뀌기 때문에 네, 그걸 신경 써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컴퓨터에서 HID 장치로 인식 가능한가요? HID 장치로 인식은 제가 지금은 잘 이제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뭐 장치 관리자 이런 데 들어가 봐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저희 예. 카페 쪽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둘게요. 네.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블록들도 되게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비트 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간단한 코딩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이콘 출력 요거를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넣으면 하트. 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하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를 똑같이 이제 이 코딩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뭐 컴퓨터에 연결해서 넣어주시면은 이 마이크로비트도 똑같이 하트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하트가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히 이제 블럭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책에도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여기 하나씩 눌러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 입력, 음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각 블럭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은 먼저 기본 블록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기본이라고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앞에 LED를 출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숫자를 출력한다든지 뭐 아니면 문자를 출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딩에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뭐 아두이노도 똑같이 뭐 마이크로비트도 이제 뭐 시작하면 실행, 무한 반복 실행이라는 그런 아주 가장 큰 기초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 시작하면 실행은 이 마이크로비트가 전원이 연결이 됐을 때 딱 한 번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한 반복 실행은 이제 이 마이크로비트가 계속 전원이 연결돼 있으면은 반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하트를 시작하면 실행으로 넣었는데 하트를 시작하면 실행으로 넣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무한 반복 실행으로 넣었다 하면은 하트가 출력이 됐다가 삼각형이 출력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아주. 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아이콘 출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샘플들이 기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정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네, 아주 보통 이런 거를 사실
아두이노나 이런 걸로 구현하려면 엄청 좀 복잡해요. 네. 생각만 해도 막 라이브러리 막 셋업 루프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셋업하고 보통 루프 함수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저렇게 프리셋이 제공이 돼서 저런 식으로 뭐 모양을 그냥 버튼 하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LED 하나하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요. 일단 기본 블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 일시중지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저 하트를 뭐 예를 들어서 1초간 표시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일시중지 블록을 이용해서 뭐 1초라든지 5초, 10초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입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력? 기본에도 근데 더보기 이런 게 있는데 더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중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맞아요. 그런 블록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네. 뭐 LED 스크린을 아예 다 LED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뭐 화살표 출력 같은 거 뭐 사실 저는 저런 화살표 출력은 그냥 프리셋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프리셋에 뭐 예를 들어서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출력을 해주시면은 저런 식으로 LED가 뭐 동쪽, 남동쪽 뭐 이런 식으로 20도 되게 빨라요. 이거 바로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점. 세상 정말 좋아졌죠, 한치튜브님. 일단 기본 블록은 다 설명드렸고 이제 입력 블록을 설명할 차례인데 이 마이크로비트가 여러 가지 뭐 버튼이라든지 센서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입출력에 관한 좀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코딩에 있어서 뭐 입력, 출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입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은 오감 같은 거죠.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들을 보통 입력이라고 코딩 이 마이크로비트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뭐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ED 불을 밝힌다든지 아니 저희가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LED 불빛을 밝힌다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삐. 네, 뭐 저희가 뭐 소리 질러가지고 뭐 소리를 울린다거나 뭐 미각이나 이런 거는 흉내 낼 수는 없으니까 뭐 대신 모터 같은 거를 많이 굴리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로 IC카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픽 기반. 네, 기본적으로 메이크 코드는 블럭 기반이죠. 네, 블럭. 그렇죠. 기본적으로 블록 기반인데 뭐 메이크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텍스트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전환이 돼요.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잠깐 텍스트 좀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텍스트 코딩을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입력 탭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입력 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A 누르면 실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버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뭐 LED를 켠다든지 뭐 이런 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네. 여기 그럼 바로 A, B가 이렇게 뜨네요. 네. 이렇게 지금 뜨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울기 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흔들면은 실행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은 실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로고가 그리고 너무 친절해요. 로고 하늘 방향, 네. 로고 땅 방향, 스크린 하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친절하게 해놔가지고 뭐 저희 아두이노에서 하려면은 거의 뭐 X좌표, Y좌표, 그러니까요. Z좌표 해가지고 엄청 막 복잡한 거예요. 육축으로 막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얘는 여기서 그냥 버튼 클릭으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쉽게 짤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간단하죠. 엄청나네요. 스크래치인가요? 스크래치는 아니고요.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메이크 코드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여기 로고가 가려졌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마이크로비트 전용 블록 코딩 툴입니다. 네. 마이크로비트도 스크래치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대신에 뭐 스크래치 말고도 엔트리, 뭐 요즘 네이버에 엔트리 쪽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인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핀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뭐 디지털 입출력 핀 있다고 했는데 이 20가지의 핀들이 연결될 경우에 뭐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어머, 순식간에 20명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진짜 네. 저희 매주 수요일 5시마다 올 거예요, 앞으로.
네, 매주 수요일 5시마다 저희가 올 거고요. 근데 빨간 날이면 안 와요. 네. 빨간 날이 아닐 때 네.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격이야. 20명이 넘다니. 지금 21분까지. 자, 그러면은 핀 번호 요거 핀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핀 네. 번호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A 눌림 상태, 연결 상태.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블록 안에 블록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조건, 그러니까 코딩에서는 조건문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마이크로비트 온도가 30도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뭐 차갑게 해야겠죠, 마이크로비트를. 뭐 이렇게 차갑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켠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걸기 위해서 이제 저런 것들 있죠. 저런 블록들이 뭐 동그랗거나 아니면 마름모로 생긴 블록들. 뭐 여기 아래 보시면 온도 센서 값이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단독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이따가 뒤에서 네, 사용하는 뒤에서 걸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센서가 되게 많네요. 가속도, 빛, 자기, 온도. 이거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가 빛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광량을 측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통 불이 없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보통 밤이 되면은 가로등 불빛이 켜지잖아요. 이제 그런 센서들을 쓰는 거죠. 빛 감지 센서들을 써서 이제 가로등이 뭐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동작을 하는데, 마이크로비트도 마찬가지로 빛 감지 센서가 있어서 얘도 뭐 이제 빛의 광량을 조절해서 가로등을 만든다든지.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보드에 네, 그렇죠. 센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버튼에 LED에 옛날에 학생 때 저희 아두이노 하나 할 때 이런 거 센서 하나씩 다 연결해가지고 또 빵판에 꽂아서 또 막 그렇죠. 너무 귀찮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네. 와, 역시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가성비가 네. 이게 2만 원 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랑 뭐 비슷한 얘기네요, 다. 네. 이것들은 뭐 잘 안 쓰이는 블록들을 넣어놨는데 뭐 이렇게 작동 시간도 측정을 해서 조건으로 넣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부 값들,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속 센서의 뭐 X가 Y가 아니면 가속도 값에 따라서 뭐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음악. 네. 뭔가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 음악 탭. 네. 이 음악 탭은 뭐 저희가 아까 오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능력이라고, 이거는 마이크로비트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소리를 내려면은 이 마이크로비트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스피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확장 보드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키트에 이런 부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저 들어있는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출력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음소거 상태고요. 이런 키트를 사야지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멜로디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옛날 전화기 보면은 그 멜로디 설정하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이게 들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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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뭐 이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 이름을 또 박자에 맞춰가지고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식으로 멜로디, 톤. 네, 저런 멜로디 같은 것도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기존에 있는 프리셋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얘가 그 중간에 박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얘가 소리를 실행할 때 뭐 따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문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LED. 오늘 이따가 한번 해볼 그 네. LED랑은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같은 내용인가요? 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심화된 내용이죠. 이제 보통 뭐 저희가 X좌표, Y좌표라고 해서 이 LED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이랑 열로 나눈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줄이랑 행으로 나뉘어서 이제 이 LED를 기계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네. 그리고 다음으로 라디오. 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FM 라디오, 뭐 김영철의 뭐 무슨 라디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라디오 주파수를 저희가 통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 주파수는 이제 마이크로비트끼리 통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RC카의 무선 조종기로 이 마이크로비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통신을 해서 뭐 눈치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겠다. 뭔가
이거 하나만으로는 힘들겠구나, 그죠? 라디오 통신 쓰려면은 두 개를 써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바로바로 뭐 사실 해가지고. 몇십 분 걸리는 코딩이 몇 분 안에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저희 방송을 막 이끌어 주시는 게 블루투스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 마이크로비트는 블루투스도 있고요. 사실 여기 블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요. 뭐 신호를 주고받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이제 드디어 반복, 논리. 네. 복잡해졌어요. 네. 사실 수학 같고 싫어요. 네.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개념을 알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네. 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기본 블록에 설명드렸듯이 무한 반복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한 반복 실행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하염없이 저희가 반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반복 탭에 보시면은 뭐 반복 몇 회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딱 4회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을 출력을 하고 2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1, 2, 1, 2 계속 4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반복 블록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포문이라고 해서 뭐 이게 변수의 개념까지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중간에 4라는 숫자가 변해요. 뭐 1, 2, 뭐 1, 2, 1, 2, 1, 2 하다가 이제 변수에 또 조건을 줘가지고 안 되겠다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얘가 5, 6, 7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근데 제가 처음 마이크로비트를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죠? 왜 블록들이? 네, 이게 뭔가 블록들이 많이 발전하는 거 사실 이거를 뭐 저는 처음에 C로 시작을 했는데 C 언어로 하면은 이게 뭐 사실 8주차 되는 내용이죠. 네, 7, 8주차 되는 내용이고 마이크로비트는 1주차부터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점. 네, 일단 이렇게 반복 블록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논리 블록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블록입니다. 그 컴퓨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블록입니다. 저는 뭐 사실 분기점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쓰이는지 저를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아까 입력해서 이따가 설명하자고 한 거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A가 눌리면 A가 눌리면은 뭐 헬로를 출력을 한다. A가 눌리면 안녕이라고 여기 뜨는 거죠. 이러면 네,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고 여기 A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뭐 헬로라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if else if라고 해서 이제 else. 여기서 만약 B 버튼을 눌러주면은 바이바이. 뭐 저는 그냥 노라고 할게요. No. 나는 안녕하기 싫어 하면서 No. 노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시뮬레이션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yes or no라고 저는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알려줄 때. 아주 이것도 아두이노에서 쓰려면은 그렇죠. 사실 개념이 되게 어렵죠. 이거는 다 개념들이 어려운 것들이고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논리 블록이 뭐 if, else, else if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yes or no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뭐 yes or no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버튼, B 버튼 누르면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도가 마이크로비트가 재가지고 얘가 25도 이상이면 뭐 27도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조건문이 그래서 되게 많이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그럼 이게 뭐 온도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도 다 여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딩만 입력을 해주면 뭐 온도값 나오고 뭐 빛값 나오고 뭐 자기가 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작은데 너무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네. 지금 K 일렉트로닉
님께서 뭐 아두이노를 많이 써서 그런가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게 마이크로비트가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1ms라고 해서 0.001초, 1초를 1000분의 1로 쪼갠 거죠. 까지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마이크로비트는 50ms, 그러니까 1초에 20분의 1 정도까지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냥 고성능의 그런 센서를 사용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또 교육용이고 또 다른 뭐 이 마이크로비트에 사용하는 그런 센서들하고는 사실 그렇게 호환이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수 탭. 네. 이게 또 변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뭐 사실 변수도 거의 C 언어를 배운다면은 거의 5주차 정도 하면은 배우는 내용이죠. 이 변수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그마한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박스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는 숫자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림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든지 넣을 수 있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스가 변해요. 어떤 값에 따라 변하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입력에 있는 온도 센서 값을 넣으면은 얘는 박스는 온도 값이 돼요. 뭐 30도다 하면은 여기 30도가 저장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이런 온도 값을 넣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박스 값 1 증가, 이거를 뭐 A 눌린 상태에서 넣어주시면은 얘가 계속 A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1씩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문자열 출력 노를 지우고 얘를 수출력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변수 보시면 조그마한 타원 있죠? 아까 제가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블록을 조건으로 넣어주면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겠다 이걸로. 네. B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0으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변수를 한번 저장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박스는 0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의해주고 A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지금 전광판처럼 나와서 좀 아마 한 개밖에 증가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서 이 전광판 다 뜰 때까지 얘네가 그럼 더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아무 동작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2가 뜨고. 네. 이런 식으로 변수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변하는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네. 변하는 수다. 네. 변하는 수다 해서 변수. 네. 딱 알맞는 내용이네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변하는 수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계산.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연산이신 것 같은데. 네. 뭐 곱셈, 나눗셈,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그다음에 뭐 퍼센트, 뭐 이런 연산 다 지원을 하고요. 반올림. 네, 뭐 여기 제곱근? 보시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뭐 4층 연산부터 뭐 나머지, 그다음에 뭐 절대값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반올림, 제곱근,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뭐 비례 변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비례식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범위 제한까지 있네요. 되게 좀 고급스러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내용? 네. 고급스럽다고 하니까 아래에 고급 탭이 궁금한데요, 저는. 네. 계산은 이제 뭐 여기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네. 덧셈, 뺄셈 이런 거 다 해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네. 쉽게 네. 버튼만으로 할 수 있게 네, 제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급 탭에서는 좀 이게 그러니까 뭐 보통 C 언어나 아니면은 뭐 아두이노 같은 걸 배울 때 뭐 고급스러운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급스러운 내용이니까 오늘 기초 과정에서 다루긴 좀 힘들겠네요. 네, 그냥 이거 잠깐만 좀 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함수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무한 반복 실행 블록을 또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 버튼 누르면은 뭐 아까 말한 변수의 값이 3이 증가하게 한다. 근데 이게 좀 코드가 복잡하면은 사실 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리하기 힘들고 또 저도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 만든 게 이 함수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증가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3증가하는 블록을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여기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게 불러오기만 하면은 아 얘가 딱 봐도 아 얘가 있으면 3이 증가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죠. 그런 함수라는 내용의 뭐 이거는 뭐 마이크로비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딩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배열이 제일 싫었어요. 네. 저희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다 뭐 숫자를 규칙에 맞게 넣어주신다고 보면 돼요. 네. 배열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아까 네. 블루투스 한번 설명해 주신다 한 거 네. 그거만 일단 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확장 탭이라고 있는데 저희 이 블록 탭들 말고 이제 뭐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뭐 IC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블록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블루투스라고 있는데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게 라디오하고 아쉽게도 호환이 되지 않는다. 네, 같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튜플이나 딕셔너리도 지원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일단은 마이크로비트는 파이썬 기반이 맞고요. 튜플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하는 거는 현재 뭐 마이크로 파이썬하고 지금 이 메이크 코드하고 뭐 스크래치, 뭐 C도 지원을 하고요. C는 대신에 좀 네, 복잡하게 뭐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블루투스 설명을 마저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가속 센서 서비스 시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뭐 온도 센서 값을 다른 기기에 보내겠다는 의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아니면 UART 통신이라는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다가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전송하는데 뭐 URL도 전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웹으로도 전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낼 수 있는 UID를 또 전송할 수가 있고요. 뭐 짧은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텍스트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블루투스가 연결되면은 뭐 이런 하트 표시가 나게 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 마이크로비트 내에 있는 센서들을 또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쉽게도 블루투스는 이것보다 더 그 복잡한 동작은 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리얼 통신으로 뭐 숫자나 문자 이런 건 전송할 수가 있는데 뭐 다른 뭐 병렬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따로 지원 안 하고요. 뭐 블루투스 자체가 뭐 직렬 통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네 그렇죠. 블루투스 기능은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랑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코드를 마이크로비트에 넣을 수 있죠. 그거 되게 저는 괜찮았어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러면 어디 밖에서도 이렇게 코딩을 해서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핸드폰에 뭐 코딩을 하고 요즘 그냥 이렇게 네. 이러면서 가방, 이렇게 가방 속에 걸어다니면서 가방 속에 마이크로비트 넣어두고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니까. 네. 네. 블루투스는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버전은 블루투스 버전은 이게 몇 버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BLE 3.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좀 무리가. 네. 4점. 저는 4.0이라고 또 답변을 주셨네요. 네. 플러스라서 좀 커서 노트라서 사실 뭐 패드 정도는 돼야지 이제 좀 잘 할 수 있는 게 맞죠. 또 이게 패드로 하기 좋은 게 이런 것들이 클릭이 아니라 터치로 네, 그냥 터치 드래그로 해서 너무 좋아요. 오히려 마우스보다 더 쉬운 더 감이 편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LED를 켜고 끄는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다들. 네. 자, 그러면 짜잔! 저희가 이 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네. 원래 선생님들한테만 공개했던 깜짝 자료인데 저희가 책을 이렇게
보시기 쉽게 좀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PPT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LED 깜빡이기. 네, 저희가 매주 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LED를 이해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인데 LED 이해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초음파 센서가 오차 범위가 심한가요?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리를 좀 말하는 거라면 거리 오차 범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냥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해보고 그런 IC카 이런 걸로 연결을 해봤을 때도 뭐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뭐 차이가 있어봤자 1, 2cm 정도? 네. 바로 그러면은 LED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자기초 정보니까 네. 오늘 내용에는 조금 관련이 없죠. 간단하게 그냥 네. 발광 다이오드다. 네, LED는 전기로 켜는 불빛이다. 뭐 지금까지는 전기로 켜는 건 아니었고 뭐 사실 열로 켜거나 이런 거였는데 전기로 켜는 불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모양으로 출력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출력을 한다. 이게 오늘의 학습 과제예요. 네, 사실 저희가 알고리즘을 써놨는데 사실 뭐 되게 쉬운 알고리즘이죠. 당연하죠. 뭐 숟가락을 든다, 밥을 먹는다, 약간 이런 식의 네, 저희가 알고리즘이죠. 쓰고도 조금 황당하긴 한데 네. 어쨌든 아까 그 블록 편집기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E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 요 기본적인 이 25개의 네. 매트릭스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네.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뭘 먼저 꺼내야 되죠, 토비 선생님?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이번이 딱 첫 주차니까 저희는 기본 블록밖에 쓰지 않습니다. 기본밖에 쓰지 않죠. 컴퓨터 저세상 문터 저세상. 여기 굉장히 네. 엄청 전기 전공이신가 봐요. 19살이신데. 네. 제 설명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응, 저희 그냥 뭐라 전기로 켜는 불빛이다. 전기로 켜는 불빛이다 이랬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불빛은 열로 사용한 불빛이다. 이런 걸 설명했었는데. 맞아요. 그 헬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볼 때 이렇게 H부터 D까지 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냥 오늘은 LED를 한번 보는 걸로. 네. 자, 무한 반복 실행 해볼까요? 네,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한으로. 네. 무한으로 즐겨요. 여기서 또 메이커 이름 저희 나오면 안 돼요. 요즘 그게 되게 핫하길래. 저도 중독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러니까요. 한번 갈비 뜯으러 가야 되는데. 저도 가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한 30분 전에 설명드린 그 아이콘 출력 하트인데 제가 이거를 기본 블록에 있는 기본 탭에 있는 일시중지 블록을 이용해서 이게 뭐 심장이 뛰는 듯한 그런 하트가 작았다 커졌다 하는 그런 좀 학습을 할 겁니다. 오, 작았다 커졌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일시중지가 이렇게 시간이 1초, 2초, 0.5초, 0.2초, 0.1초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딱 0.5초만 이렇게 큰 하트가 0.5초만 나오도록 할 거고요. 작은 하트도 있나요? 네, 여기 아이콘 출력에 보면은 너무 친절해. 네,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여기 작은 하트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하트를 똑같이 일시중지 블록을 아래로 겹쳐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심장이 뛰는지 네. 왼쪽 시뮬레이션에선 벌써 심장이 뛰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직접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를 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름도 지정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트라고 해보죠. 하트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여기 보면 큰 다운로드도 있고 우측에 작은 이런 그림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일 저장을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에 이 저장 버튼 누르면은 저희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저장할게요. 폴더 만들어서 폴더로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 네.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간단하네요, 아주. 네. 이제 이 파일을 저희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네. 이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옮겨주면 되는데 USB가 너무 멀어요. 제가
USB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는 이런 USB를 마이크로 오핀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이런 USB를 마이크로비트 이 전원 연결 단자에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꽂아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잠깐 카메라 밖에 PC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아마 여기에 이제 뭐가 연결이 됐다고 뜰 거예요. 토비님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요. 머리도 가져가셔야죠. 아, 이거. 제가 받치고 있을게요. 얼른 갔다 오세요. 네, 머리 받치고 있어요. 좀 무거운데? 되돌아서. 여기 머리를 두고 다니시네, 여기에. 네, 지금 바로 꽂자마자 마이크로비트가 반응이 왔어요. 네. 디바이스가 바로 이렇게 잘 받치고 있었습니다. 네. 머리가 너무 무겁네요. 네. 방금 떼니까 되게 가벼우셨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비트가 바로 떴는데,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네. 이 친구를 복사를 해준대요. 네. 복사. 네. 복사를 해주고 이 마이크로비트에 꽂아주기만 하면은, 아니 넣어주기만 하면은 옮겨지는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빨라요.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죠? 그래도 5초 안에 돼서. 자, 지금 저희는 심장이 뛰는 게 보이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하트가 뿅뿅. 네, 마이크로비트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의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0.5초마다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고요. 콩닥콩닥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네.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를 아두이노로, 그러니까 제가 아두이노 얘기해서 자꾸 미안한데 아두이노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20분이 넘게 걸려요, 진짜. 마이크로비트는 1분 만에. 또 초보자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 떨린다며. 그러게요. 좀 더 이렇게 떨려야 되나, 이렇게? 네. 네,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 선호하시죠. 네, 정말 많이 선호를 하는 제품이고, 사실 저는 마이크로비트를 처음에 사용하다가 뭐 사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넘어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뭐 어디에 뭐 사실 옮겨 갈아타도 뭐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아니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이런 걸 배워도 참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으로 딱 좋은 그런 네, 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딩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비트를 라이브 세미나 1회차 네. 진행했습니다. 네. LED에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다 이런 동작쯤은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키트를 소개하면서 안에 센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센서들을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맞아요. 이게 잘 만든 객체 같은 거 쓰면은 뭐 5분, 10분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객체를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내가 뭐 어디 오타 났나? 약간 이런 텍스트 코딩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마이크로비트가 좀 더 네, 저는 쉬운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네. 질문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커뮤니티를 개설을 했어요. 네. 이게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돼요. 마이크로비트 공식 사용자 모임입니다. 여기서 여기 벌써 마이크로비트 라이브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카페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비트가 궁금해요. 여기다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 토비 씨랑 뭐 레비, 제이비, 라비 이런 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 일렉트로닉 님이 계속 질문 주셨는데 그렇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C와 연동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마이크로비트로 이제 그런 다른 그러니까 언어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뭐 마이크로비트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런 SMS를 보낸다든지 이런 동작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한 10주차 이상 되면은 10주차? 네, 다들 수준이 높아져 있을 테니까 다들 이제 네,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쪽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고 블로그에서 일정을 공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12월에 라이브 일정 네, 이게 좀 네, 확대를 해야겠네요. 1월에 네. 라이브 일정도 보내드리고 12월 일정도 이렇게 저희가 다 적어드리고 있어요. 일정을. 그래서 요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납땜한 후에도 확장보드. 네, 맞아요. 이게 확장보드를 안 쓰면은 이 악어 클립 여기도 들어있거든요. 악어 클립이라는 걸로 좀 이 마이크로빗하고 센서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무조건 확장보드를 근데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네. 깔끔하게. 무조건 확장보드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면은 이게 좀 마이크로비트가 너무 작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3개의 핀은 그냥 악어 클립으로 쓸 수 있는데 나머지 뭐 17개의 핀은 여기에다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밀하게 납땜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납땜을 하고서도 사실 확장보드를 사용을 한다는 거는 네, 해보질 않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아마도 네, 저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접점이 붙다 보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오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네. 알림 설정 하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라이브 채널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다음 네.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